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밭에 제일 맨 꼭대기에 있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가 저희가 이제 총 5그루가 있는데요. 거의 다 부사입니다. 부사이면서 제가 다른 데 이제 참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도 있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나무를 식재한 지는 약 한 9년, 10년 됐습니다. 두께가를 보시면은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10년 치고서는 좀 많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분의 이제 전체적으로 과수의 특징 부분은 요즘은 나리따시기라 가지고 위로 이제 뭐 폭이 뭐 2m 안에서 밀식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농사법이 없어요. 여기 바로 넘어가고 울산 넘어가면 이제 밀양이라는 곳에 있는데, 밀양 얼음골에 예전의 방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가 단점이냐면은 소출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밀식형은 한 1m, 2m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수확이 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딱 몇 분 안 계시는데, 제가 하는 건 이제 문경의 하늘농장이라는 분만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배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상으로 보는 것이지 제가 직접으로 하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시면은 제 키가 1m 한 73인데 보시면은 지금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한 1m 한 80 정도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지리적 위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밭이 있고요. 여기 낭떠러집니다. 여기가 높이가 2m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심하다가 저한테 맞는 사과나무 재배법을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서 여기서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안에서도 한 박스 따는데, 작년에는 워낙 탄저병이 심해가지고 얼마 따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이제 우산형으로 키워야 되는데, 개심 자연형이죠. 변칙 주간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우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산형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런 가지 위에서 이제 얼마만큼 나무를 축소해서 가져갈 것이냐, 이제 2번 주지가 있고 3번 주지, 가장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지금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여기 옆에 있는 나무하고 여기도 제식거리가 한 3m 50, 4m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방향을 틀어 가지고 3번 주지로 하면은 120도 간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기서 그 옆에 있는 나무하고 오는 단계가 아직까지도 한 1m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아직도 상단에서도 조금 더 변화를 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꽃눈의 위치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꽃눈을 이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꽃눈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꽃눈을 모르면은 전쟁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려요. 자, 이게 지금 꽃눈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는 꽃눈이 아닌 경우, 잎눈인 경우 이렇게 없죠. 없거나 도톰하지, 털이 달려 있는데 잘생기지 않은 것, 뭐 이거는 이제 벌써 병충해를 입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이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지 사과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과실이 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과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멀리 있어야 되는데 가깝게 있으면은 이걸 이제 주간이라고 하고, 이제 뭐 이거는 주간하고 부주자고, 이게 결가지인데, 결가지 축지에서도 사실상 결가지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근데 사과나무가 특별히 뭐냐면은 이 등에서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정부 우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가 특히 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부 우세성 하나 딱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가운데서. 이렇게 가운데에서는 나와봐야 아무 쪽에도 열매도 없습니다. 저 위에도 보시면은 열매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열매가 없죠. 꽃눈입니다. 이런 거는 많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관에서 부주지로 나갈 때 이거를 갖다가 얼마만큼 각도를 잘 꺾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나무를 이쑤시개를 하든, 아니 저희 같이 지금 유인을 하든, 아니면 추를 다든, 그거는 다 방법이 다르지만은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은 측지의 이 부주지를 잘 살려야지 열매를 많이 달려 있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왼 위에 있는 거는 아무리 좋은 눈이라 할지라도 눈이 나중에 보면은 자라다가 꽃이 나면은 이 꽃이 여기서 달리거든요. 근데 위에서 나는 거는 나중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밭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고생하는 이 대나무가 옆에 있는데 옆에 모두면 딱따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칠하죠. 이게 작년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밭에 이거 제가 참 유튜브 찍으면서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이것 때문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 맛있는 것들은 다 갈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밭에 참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또 심어 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오늘도 또 전지하랍니다. 한번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위에 있는 거 날리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거, 그 다음에 가깝게 있어야지, 이 부주지에 가깝게 있어야지, 멀리 있는 거는 처지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 달리더라도 충실하게 있는 눈은 이런 거는 살려야 되겠죠. 일단은 쓸모없는 가지, 그 다음에 도당지 이런 거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게 이제 잎눈이죠. 잎눈은 이런 거는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당지 위에 있는 거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중에서도 짧은 가지, 하다가 안 되는 가지, 이런 거 접근하시고, 없는 가지 빼시고. 그 다음에 이 사과나무의 특징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연장지죠. 연장지를 잘 빼셔야지 오래 갑니다. 지금 눈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자라보면은 여기서 연장지가 나옵니다. 연장지를 잘 구별하셔야지 끝까지 이게 롱런 할 수 있거든요. 자, 사과나무 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여름전지를 거의 다 해놔가지고 그렇게 뺄 건 없어요. 그러나 또 찾아보면 또 많이 있겠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뭐냐면은 나무에다 수세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위치, 나쁜 위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라는 것은 측지에서 나와가지고 부주지가 쭉 계속 하늘을 뻗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꺾어졌어요. 수세가 꺾어졌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키워봐야 여기도 뭐 눈이 달려 있긴 있지만은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 주지 개념가 그냥 흐트러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3번 주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이제 나무를 치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은 가장 좋은 위치가 이게 하나 가장 좋고요.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하나, 둘, 셋, 이거 위에 하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높이가 맞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보면은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뭐냐면 사과의 어떤 부주지 개념을 할 때 이 개념을 30cm 잡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높이가 30cm가 되면은 수고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30cm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지만은 30cm에 가깝게 부주지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좋은 게 요거 하나,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요거 방향성도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측지가 좋다고 해서 좋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 내년에는 이걸 한번 베버려야 되기 때문에 달아먹을 수 있는 건 달아먹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눈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눈이, 이거는 시원찮네요. 지금 여기서도 눈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결정하는데 이 나무를 벨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무를 너무 강전정을 하시면 나무에 반발력이 있어서 뭐냐면 도장지가 나옵니다. 그 도장지가 안 나오도록 천천히 나무를 베실 때도 너무 강전정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무를 벨 생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과지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를 베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쪽을 뱄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여기를 베었거든요. 그래서 한 해 하나 저희같이 이제 텃밭 운영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산형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분 같이 나리따식으로 처음에 밀집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무가 웃자라요. 그럼 웃자라면 어떻게 했냐? 꼭대기에서 나무를 벨 수가 없고 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 처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알고 했는데 제가 여기를 이 파이프 지지대를 늦게 설치했습니다. 이거 지금 설치한 지가 작년에 설치했거든요. 파이프 아시아 파이프 사가지고 중고로 사서 했는데 너무 늦게 한 게 좀 안타까워요. 이걸 좀 더 높이 했으면은 사다리도 조금 타면서 한 3단이나 4단 정도 타면서 했으면은 더 높은 위치에서 끌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화면상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요거나 저 뒤에 있는 거, 근데 이것도 너무 좋아요. 지금 측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주지가, 그러니까 이제 주간에서 보면 일자로 잘 키웠는데 요걸 계속적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면 요것도 잘 관리하면은 하나의 요령이라 그러면은 내가 나무를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은 나무의 열매를 많이 달지 마세요. 많이 달면 수세가 떨어지면은 나무를 키우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상 보면은 이 개념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론적으로는 이해 가는데 막상 꽃을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 나무 한 나무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전 이제 요것도 또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를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이쪽에 여기 하나 제거했고요, 가지를 제거했고요. 좀 여기도 비탈진이라서 여기가 좀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도 또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주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뭐 주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어떤 분 주간, 주지, 부주지 이렇게 개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은 제가 이제 부주지가 됐든 주지가 됐든 지금 두 개를 큰 거를 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 요거 하나, 요런 거, 저 위에 있는 거는 저희 같은 우산형 텃밭 농사 하시는 분한테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밑에 달리신 거는 이제 저도 지금 밑에서 이게 보면은 여기가 낭떠러진데도 여기까지 제가 배꼽까지 하면은 명치거든요. 그 명치면 여기가 딱 1m 한 40, 30 될 겁니다. 그리고 높이 달았거든요. 지금 이거를 계속적으로 우산형으로 끌고 나간 데 있어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첫 번부터 뭐 밀식형 같은 경우는 막 자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이제 저희가 굵은 걸 위주로 나누고요. 작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베면서 끝에 연장지를 계속적으로 달질 않습니다. 이게 밀식형 같은 경우는 끝에를 다는 게 아니라 압축으로 하죠. 축소로 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주간이 됐든 주지가 됐든 이거를 앞쪽으로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바깥으로 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시면은 나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늘농장 그 문경의 하늘농장 그분 할 때 계속적으로 이 문자를 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한 요 방식을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수세가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끝에는 절대로 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안 단 상태에서 계속 열매를 안 달면은
이 주지의 개념, 부주지의 개념이든지 이 개념이 정확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금방 수세가 떨어져서 나무가 달리질 않습니다. 열매도 금방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만의 방식이고 또 텃밭 농사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선 저도 이제 이해가 빨리 편인데 이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아직까지도 배워갈 것이 너무 많고요. 하여튼간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다 했고 이제 도포제 바르고 끝낼 생각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